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확대 장치의 두 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확대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확대 장치는 상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하하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상하게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이 고정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가철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확대 장치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느린 확대 또는 급속 확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느린 확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시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확대하는 양은 서서히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조직의 반응은 더욱더 생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한 포스가 가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크류를 액티베이션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 착용 시간은 보통 2 내지 6개월 정도 되겠죠. 그럴 때 이런 느린 확대인 경우에도 픽스 타입 또는 그 다음에 리무버블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느린 확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텐션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릴랩스의 가능성이 급속 확대보다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급속 확대인 경우에는 주로 정형적인 힘, 올소패딕 이펙트가 일어나서 상하계 꼴의 미드 플라탈 슈처가 이와 같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급속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는 약간 트라우마틱한 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강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액티베이션 하는 것은 하루에 1번 내지 2번씩 돌리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한 4주 정도 우리는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장치 타입은 주로 고정식 장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급속 확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인이 되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장 중에 있는 애들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빨리 확대를 했지만은 또 그만큼 재발의 가능성도 많이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대를 하고 나서 구강 내에서 오랫동안 놔둬야 되겠죠. 이와 같이 확대 장치는 스크루가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한번 돌릴 때마다 0.25mm씩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확대 장치에서 우리가 공간을 얻고 싶은 양은 보통 6 내지 9mm 정도가 됩니다. 그럼 6 내지 9mm라는 거는 몇 번을 돌려야 되겠죠? 될까요? 24번 내지 36번을 돌려야만 됩니다. 이 얘기는 RM이 급속 확대인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돌린다고 하면은 보통 4 내지 5주 착용을 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이는 한 달 정도 됩니다. 반면에 느린 확대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보통 2번씩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에서 16주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3 내지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느린 확대인 경우에는 착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힉스는 이와 같이 급속 확대와 느린 확대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골격적 요소, 그 다음 치석 요소를 비교했죠. 급속 확대인 경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과가 나타나겠죠. 반면에 느린 확대인 경우에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결과에 있어서는 급속 확대와 느린 확대와 그 다음에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확대 장치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골의 확대 장치, 상하의 확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급속 확대가 되겠죠. 급속 확대인 경우에는 크게 하스 타입 또는 하이렉스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본디드 RME, 그 다음에 투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 등으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스 타입은 이와 같이 확대 장치상에 이와 같이 레진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하이렉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레진상을 없앤 상태가 되겠죠.
확대 양은 이와 같이 하스 타입이 더욱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진상에 의해서 같이 상하골이 확실히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레진상과 그 다음에 상하계 플레이트 사이에 음식물이 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구강 위생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진 컨트롤이 좋지가 않게 되겠죠. 반면에 하이렉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스보다는 확대장에 대한 효과가 약간 떨어지지만은 구강 위생 관리에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이렉스 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이렉스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4번과 6번에 밴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뒤를 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7번 또는 3번까지 이와 같이 엑스텐전 아치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최후방 구치나 견치까지 같이 확장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하이렉스인 경우에는 고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방부에 있는 홈에서 넣고서 이를 최후방부 쪽으로 이와 같이 밀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홈이 또한 생길 수가 있게 돼요. 이 새로운 홈이 생기는 걸 반드시 보고서 장치를 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는 하이렉스 타입의 하이렉스 엑스펜더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렉스인 경우에는 밴드를 4번과 6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4번, 6번에 먼저 세퍼레이션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4번, 6번에 밴드를 해서 픽업 인상을 띄겠죠. 그 다음에 엘지네이트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밴드를 빼고서 그 다음에 플라스터를 부으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4번, 6번에 다시 세퍼레이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원했을 때 우리는 하이렉스를 딜리버리 하면 될 것이에요. 이런 급속 확대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디드 RM이 위드 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측방치군의 교환면을 덮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C번이나 D번 또는 이와 같이 3번과 4번 사이에 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3급 부정교합에서 맥실라리 프로트랙션 어프라이언스 페이스 마스크 테라피를 할 때 전방 상악골 전체를 전방으로 잡아당기는 훅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투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투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는 상악의 4번에는 밴드를 하지 않고 6번에 2개만 밴드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치료 효과 면에서 보게 되면 본디드 RME가 밴디드 RME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본디드 RME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PNS가 상방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ANS는 하방으로 내려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본디드 RME인 경우에 제일 커다란 문제는 오랄 하이진 관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상악의 제1대구치가 맹출을 했는데 거기에 충치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제1대구치가 맹출을 했냐, 맹출을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출기에 있어서는 본디드 RME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악의 제1대구치가 맹출을 하고 나서는 본디드 RME보다는 하이렉스 타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렉스와 그 다음에 투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램파스키는 이와 같이 투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 그 다음에 6번만 2개의 밴드를 한 경우가 하이렉스 타입에 비교했을 때 미드팔라탈 수처가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치열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아치 페리미터에 대한 효과가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하이렉스 타입보다는 투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 타입을 사용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골의 확대 장치에서 느린 확대로는 크게 보면은 SME, 슬로우 맥실라리 익스펜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쿼드 헬릭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SME는 이와 같이 상하계 스크류가 들어갔는데 환자가 뺐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처식 장치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담스 클래스프를 4번과 6번에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되겠지만은 이와 같이 4번의 아담스 클래스프는 우리가 삭제를 해서 쉽게 말해서 절단을 해서 우리는 전방부를 필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쿼드 헬릭스가 있습니다. 쿼드 헬릭스는 고정식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밴드를 하고 그 다음에 헬릭스가 플레이트 쪽에 4개가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측방치군에 있어서는 그 모양에 맞게끔 우리는 아치와이어를 넣게 되겠죠. 또한 하악의 확대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악에 사용하는 확대 장치는 기본적으로 슈와르츠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SZ라는 용어를 쓰고서 합니다. 이것도 가처식 교정 장치가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디자인은 가처식인 경우에 있어서는 4번과 6번에 아담스 클래스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악에 총생이 있으면서 이와 같이 하악이 측방치군이 설측으로 경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확대 장치를 해서 이와 같이 측방치군을 약간 직립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직립되는 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가 되면은 이와 같이 아치 페리미터가 증가를 내서 총생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혼합치열궁의 위와 같이 확대 장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아치 디멘션의 변화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컨트롤 그룹인 경우에 있어서는 0.9mm 거의 증가가 없었지만은 RM인 경우에 있어서는 4.9mm.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악의 슈와르츠를 같이 해서 하악도 넓히고 그 다음에 상악의 RME를 하는 경우가 7.2mm까지 아치 페리미터가 증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쿼드 헬릭스는 기본적으로 0.9mm 와이어로 구부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밴드가 된 상악의 제1대구치와 그 다음에 헬릭스가 4개가 들어가게 됐죠. 이러한 쿼드 헬릭스에는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장점인 경우에는 고정식이니까 리텐션이 좋죠. 그 다음에 환자 협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처식 장치에 비해서는 우리가 orthopedic effect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좌우측 서로 다르게 확장을 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릴랩스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쿼드 헬릭스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고정식 교정 장치 즉 브라켓을 같이 붙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몰라 로테이션 토크 그 다음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게 되겠죠. 반면에 단점은 몰라가 티핑이 되고 바이트가 오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격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이니셜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모형에서 이와 같이 6번을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인게이지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측방치군이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1대구치가 디로테이션이 되면서 확장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모형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우리는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구강 내에서 조절할 때는 3조 플라이어를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조 플라이어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A번처럼 할 수도 있고 B번처럼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B번처럼 위치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3조 플라이어에서 하나의 플라이어 비크가 후방 쪽을 향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와 같이 전방 쪽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전방 쪽을 기억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6번 부분이 우리는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측방 치금 부분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구개 측에 이와 같이 3조 플라이어의 하나짜리 비크를 구개 측에 위치를 시키고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트라오랄 액티베이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구강 외에서 액티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강 내에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엑스펜션 어플라이언스 확대 장치는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쪽에 확대 장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랑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SM이랑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악의 슈와르츠랑 PBB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웨이 익스펜션 어플라이언스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익스펜션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치부를 덮는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SM이 PBB가 되겠습니다. 왜 구치부를 덮어야 될까요? 상악골이 확장이 되면 이와 같이 확장이 되면서 파라탈커스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확대는 되지만은 하악골이 후하방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구치부를 덮어야만 됩니다. 또한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링고 버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방부를 순축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때 교합력을 떼기 위해서 PBB를 하고 전방부에 핑거 스프링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익스펜전이 들어가서 프리맥실라 전체를 앞으로 미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를 엔테리어 익스펜전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PBB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하악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슈와르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도 구치부를 소구치, 대구치 부위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슈와르츠 PBB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딥바이트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전방부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익스펜전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딥바이트면서 이와 같이 측방 치근이 구개측으로 경사, 설측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악의 바이트를 띄워주면서 우리는 확대 장치에 의해서 측방 치근이 옆으로 넓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그 다음에 SME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풀아치 크로스바이신 경우에 세 방향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측방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전방으로도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자는 몇 증례를 해봤지만 이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확대 장치에 있어서는 측방으로 먼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 차곡차곡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장치를 선택을 할까요? 먼저 나이를 봐야 되겠죠. 유치혈기냐, 혼합치혈기냐, 청소년기냐, 아니면 성인 환자냐. 그때 또 하나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확장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보컬링괄 오버젯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니레터럴 편측성 반대교합인지, 아니면은 양측성 반대교합인지 감별을 하셔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방 구치가 여러분들이 반대교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후방 구치가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급속 확대 장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장 중인 애들인 경우에는 급속 확대 장치 RME와 전략적 레벨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성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미니스크를 이용해서 RME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최후방 구치가 반대기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4번, 5번, 6번은 반대기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하기 치열궁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급속 확대 장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하기 치열궁이 좁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에 측방치군이 반대기압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느린 확대와 그 다음에 전략적 레벨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증리에 있어서는 최후방 구치에 반대기압 없고 측방치군 반대기압이 없고 약간 치열궁에서 아치가 좁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략적 레벨링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레벨링은 정상적인 치열궁의 모양, 그 다음에 구치부 반대기압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TPW가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후방 구치가 미지알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좋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SME는 느린 확대가 되겠죠. V쉐입의 아치폼을 가지고 있고 구치부 반대기압은 없고 TPW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구치에 있어서는 근심 회전은 메지알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증례가 좋을 것이 됩니다. 반면에 급속 확대인 경우에는 성장 중에 하는 게 좋겠죠. 구치부 반대기압이 있는 증례 또는 TPW가 좁은 증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급속 확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마페는 미니스크루를 이용한 급속 확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인 환자, 그 다음에 구치부 반대기압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TPW가 좁은 환자에 사용을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이때 확대 장치 액티베이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와 같이 슈아르 SME와 그 다음에 SME PBB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돌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번 정도 돌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악에 사용하는 슈아르츠와 슈아르츠 PBB는 1번 내지 2번을 돌리게 돼요. 하이렉스인 경우에는 또는 투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인 경우에는 하루에 1번씩 돌리게 됩니다. 마페인 경우에도 하루에 1번씩 돌리게 돼요. 반면에 MSA는 한번 확대할 때마다 0.13mm 좀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돌려야만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